자,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원래 SNS 안 했잖아요. 예, SNS 안 네. 했습니다. 그래갖고 비대위원장이 돼서도요, SNS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선거 당일에 SNS 메시지를 한동훈 명의로 냈는데, 그거는 당의 SNS를 통해서 그렇죠. 냈습니다. 본인 개인의 SNS를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는데, 오늘 그 메시지를 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희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뜨거웠던 4월 5,960km 방방곡곡 유세장에서 뵌 여러분의 절실한 표정들을 잊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 절실함으로도 이기지 못한 것, 여러분께 제가 빚을 졌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하다면요. 누가 저에 대해 그렇게 해준다면 잠깐은 유쾌하지 않더라도 결국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는 방식일 테니까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교해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여기서 크게 이제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의 한동훈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직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한 거, 네.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교한 리더십을 위해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죠.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자신의 리더십을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6월 말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당장 뛰어들 생각은 없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조금 전 채널A가요 단독으로 기사를 하나 보도를 했습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날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을 용산 대통령 초대하겠다는 뜻을 당에 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초대를 전달한 시점이 지난 19일 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시 비대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아마 초대를 했다라는 것인데, 뭐 제가 듣기로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건강이 썩 좋지 않아서 건강을 조금 회복한 다음에 뭐 만나겠다 이런 뭐 아마 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일단 대통령이 일단 비대위원들 초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아주 이제 그 좋은 진짜 윤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 스타일이 좀 이제 뭐 원래 또 통합이나 네네. 포용했고요. 네. 아주 좋은 뉴스입니다. 음. 지금 저는 오늘 이 글을 제가 몇십 번 읽어봤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의 어떤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이간질에 대해서 이제 그 제대로 대응을 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홍 시장님이 뭔데 뭐 한동훈 위원장 뭐 얼씬하다 마라. 당이 홍 시장 겁니까? 당이 홍 시장 거냐고요. 그렇죠. 이 말도 안 되는 주장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자꾸 이게 뭐 검사 때 우리를 갖다가 지옥하는데 이거 윤 대통령 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 윤 대통령 밑에 한동훈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네. 이런데 말이 안 되는 논리고 그다음에 자꾸 배신했다고 이간질식이잖아요. 윤 대통령과 네. 한동훈 위원장을. 그래서는 이번에 아주 적절하게 배신한 거는 정치인은 이제 국민을 배신하는 게 배신이고 어떤 게 사적인 인연을 또 이게 공적으로 배신할 수도 없을 뿐더러 실제 이제 배신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한 위원장이. 그래서는 구구절절히 이 구절이 옳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주목하는 거는 정교하고 박력 있는 리더십. 정교하고 박력 있는 이 리더십. 정교가 뭘까? 어허. 찾아봤더니 국어 사전까지 또 내가 대충 알지만 네. 내용이나 구성이 정확하고 치밀하다. 이 말은 이제 정책 공부를 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잘못에 자기 어떤 뭐 문제에 대한 반성 이런 의미인가요? 뭐 지금 정교한 이제 게? 그 이번에 공약이나 정책이 워낙 급하게 맞아요. 비대위로 오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이게 제대로 이제 좀 공부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치밀하게 좀 정확하게 한번 정책이라든지 연구하고 네. 공부를 하는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박력이라는 건 힘있게 밀고 나가는 힘이더라고요. 어허. 리더십이 그게 필요합니다. 네. 지금 본인은 어떻게 하면 이게 국민의 사랑을 더 좀 받을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앞으로 이번에는 안 나오더라도요. 이번엔 나와도 되긴 될 겁니다. 전당대. 근데 이번에는 좀 재충전하시고 나오면 앞으로 더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자, 근데 지원님 지금 네. 아까 제가 이제 속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을 19일 날 이미 초청을 했고 네. 했는데 어떨까요? 이게 지금 성사가 가능할까요? 뭐 성사는 될 거라고 네. 봅니다.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날 오전에 금요일입니다. 네네. 금요일 오전에 대통령실 참모가 윤재호 원내대표에게 아. 대통령의 이 의중을 전달을 했고요. 아. 그리고 윤재욱 대표가 당연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 네네. 그래서 일정이 이제 조율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전이 될지 후가 될지 네. 그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왜 홍준표만 만나느냐 네. 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준표를 만나기 전에 우리 어벤져스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한동훈을 먼저 만나는 게 그게 순서 아니겠느냐. 그런데 저희만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암만 선거 결과가 안 좋다 할지라도 선거 때 가장 고생한 게 당대표였던 한동훈이었다. 그러면 한동훈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네. 그렇지만 우리 너무 상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 다시 심기일전에서 잘해보자. 서로 그런 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서가 조금 아쉬웠다라는 지적들이 많아서 아마도 이제 대통령 귀에 우리 윤 대통령님 귀에 그런 얘기들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전에 저런 메시지를 윤지혁 대표에게 전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도 이걸 뭐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네네. 마다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때 고생 많았다. 그러면 이제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그게 뭐 저는 순리라고 봅니다. 네, 서 변호사님. 제가 이 한동훈 위원장 메시지를 읽다 보니까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좀 이게 뭐랄까 지금의 상황이 다가오는 이야기가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심 없고 신중하기만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대의 큰 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의리가 저는 소의 아, 있다고 봅니다. 네네. 정치인이 이제 국민하고 약속은 이제 이건 대의죠. 네. 이걸 배신하면 이게 그건 배신이 맞아요. 근데 사적인 인연이 있다면 저는 그 자체를 이게 뭐 배신하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그걸 떠나서 이제 이걸 뭐 예를 들어 윤 대통령하고 비유해서 했다 하더라도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좀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겠다고. 네. 이렇게 이거는 배신이 아니고 용기다. 대통령이 좀 이게 잘못된 게 좀 직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뒤에 저는 의지를 보이거든요. 저도 윤 대통령 진짜 좋아하고 제가 지지하고 하지만 네. 또 근데 비판하는 의견도 있어요. 뭐 최근에 또 윤 대통령 드리는 고언 이런 게 해서 예. 만드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제 대파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가짜 뉴스는 맞아요. 근데 굳이 그 전시로 쇼로 보여줄 필요는 없잖아요. 일반 파가 대파가 4, 5천 원 하는데 굳이 800, 7천 행사장에 갈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점은 우리가 뼈아프게 들이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호주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좀 끝나고 해도 됐잖아요. 네. 저는 이게 물론 최상민 특위 잘못됐다 보지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직언하는 거는요. 네. 배신이 아니고 이거는 용기죠. 그렇죠. 제가 사심이 없잖아. 네. 사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저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을 했고 아마 이제 윤 대통령이 오늘 비대위원들 진짜 이건 좋은 뉴스입니다. 네. 아주 근데 희망적인 뉴스입니다. 우리 이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하나가 되면 저는 이게 충분히 우리 극복할 수 있다 봅니다. 저희가 어벤져스가 여러분들한테 뭐 수차례 말씀드린 거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둘이 따로 가면요 다 망합니다. 둘 다 망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거듭 드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간에 이 두 분의 관계가 끝났다. 두 분의 관계가 이거 뭐 한동훈이 죽일 놈이다.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항상 그 부분을 기냥을 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함께 가는 게 성공할까요? 따로 가는 게 성공할까요?
그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건 답이 뻔히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 인간적인 감정, 뭐 섭섭함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자, 그런데 우리가 큰 정권이라는 이 윤석열 정부라는 게 그냥 두 사람의 정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정권이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 모두의 정권이잖아요. 그럼 이 정권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야 우리 지지자분들도 힘날 거 아니겠습니까? 다 지금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정적 이유가 결국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이 빠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계속 갈라져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정말 이 사람들은요, 솔직히 해서 우리의 적입니다. 함께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망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두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치고 함께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왔던 지난번에 19일 날 했다는 거는 정말 굿뉴스고 그 계기를 통해서 자, 이제 고생했다. 자, 이제 우리 툴툴 털고 정말 우리 정부를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거,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국민들이 바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렇게라고 간다라면 정말 저는 우리 국민들이 또 그동안 등을 돌렸던 분들이 그래 마지막 힘을 한번 좀 더 보태줄게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벌써 뭐 한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지금 딱 그 얘기가 맞습니다. 네. 총선 국면에서도 그랬는데 총선 이후엔 더욱 절실합니다. 그 얘기가, 네. 그 메시지가. 지금 똘똘 뭉쳐도 저 거대해진 세력하고 우리가 맞서서 2년 후 지방선거라든가 또 그 다음에 대선에서 과연 승리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럼요. 퀘스천 마크예요. 똘똘 뭉쳐도 어떻게 될지 퀘스천 마크인데 네.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못 찢어져 갖고 돼요? 게임 네. 자체가 안 돼요. 게임 오버입니다. 게임 오버. 근데 지금 일부 뭐 보수 우파 유튜브 보면 어떻게 보면 이걸 꿰어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않고요. 누구 특정 입장에서 누구 때리고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어떤 특정 개인의 입장에서 이게 볼 게 아니라 우리 진영의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진영의 이익이 어떻게 해야지 이 진영의 이익이 실현되는 이 그림인지를 네.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예. 저도 한번 이제 그 지난 과정을 복귀해 보면요. 네. 두 분도 이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대통령도 당에 부담 안 주려고 이종섭 대사 소환했고 사퇴까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노력했죠. 그다음에 황상무도 사퇴시키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24번의 민생 그것도 많이 노력했거든요. 네. 저는 크게 대통령 욕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 한동훈 위원장도 저는 영린까지는 안 건드렸다 봐요. 네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많이 아꼈잖아요. 그렇죠. 실제는 제가 알기로 이게 대통령 공개한 건 없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이간질식이라는 이런 게 우리 그 자유파 유튜브에도 있어요. 네. 참 이게 마음이 아픕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게 윤 대통령 강력 지지한다. 이러면서도 이게 한동훈 위원장은 천하의 간신배로 제거해야 된다. 하하. 이게 홍준표 류의 그또 유튜브가 있어요. 네네. 이름을 제가 말 안 해도 다 이래서는 안 아시잖아요.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똘똘 뭉치면요. 저는 법조인이잖아요. 네. 상당히 그 법조계에서는 희망적인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제가 저번 주에 그 금요일 날 네. 중앙지검의 그 부장검사 전역을 하면서 네. 수원지검의 그 박상용 검사이자 1313호 1313호. 그 친구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네. 그분이 워낙 서울법대에 강직하고 깨끗한 인물이에요. 절대 술자리 가짜입니다. 아하. 이거는 왜 그렇게 계속 뭐 국정조사 어쩌고 떠들잖아. 이 말하기에 민주당도 이재명 쌍방울 대보선거 기소나 구속이 멀지 않았다. 네. 이걸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저는 조국이도 지금 이게 대법원 밑에 들어보면 엄상필 대법관은 상당히 강직합니다. 맞아요. 결국요 조국과 이재명의 시대는 백일천합니다. 백일천 우리 캉유웨이 옛날에 변법 자강운동 있죠 중국에 네. 그것도 백일이죠. 그다음에 나폴레옹도 워털루 전쟁에 패배하기 전까지 백일 그 엘바 섬에 나왔다가 나중에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그 다시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백일천합니다 동서양에. 저는 이재명도 조국도 백일천하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희망이 옵니다. 네. 자, 그러니까요. 정말 이 어떤 역사의 순리, 진리가 쭉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저는 그래서 대표적인 이 정말 이 어떤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고 좀 이 와해시키려 하는 인물로 저는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심평 변호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요즘 보면 말하시는 게 보면 본인이 뭐 윤 대통령의 멘토다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조국과 어른 아이만큼이나 차이 난다. 또 조국과 비교를 했어요. 아주 조국이 대단한 인물이고 한동훈은 별로 뭐 인물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고 언론들이 저걸 받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힌 분 같아요. 이분은 원래 저쪽에 있던 분이에요. 저쪽에 열린우리당하고 뭐 그쪽에 저 조국도 지지하고 뭐 그러던 분인데 갑자기 이번 선거 때 무슨 뭐 윤 대통령 지지한다고 해서 본인은 뭐 자칭 멘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이분이 그동안 이야기하는 거 보면 뒷다리 잡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그러니까 어디서는 뭐 보수 논객이라는 식으로 저 글쎄 말이에요. 심평 변호사를 소개하는 택도 없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페이스북 글 보니까 이런 글을 썼어요. 한동훈은 당원에서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당헌, 당의 네. 헌법이죠. 당원에서 자당 출신 대통령에게 상당 범위에서 보장하는 당무 관여의 권한을 거부했다. 그는 시종일관 당무 독점을 기했다. 이는 엄연한 당헌 위반이다. 한동훈이 당의 헌법인 당헌을 위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당 출신 대통령 윤 대통령의 상당 범위에서 보장되는 당무 관여의 권한이 있는데 네. 그걸 개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다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양반이 무슨 당원을 어디서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 그래서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네, 우리 네. 감독님 한번 보여줄까요? 네. 당원 제 7조, 당원 제 7조, 대통령의 당직 겸임 금지,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그 임기 동안에는 명예직 이외의 당직을 겸임할 수 없다. 네. 이게 당청 분리가 되면서 그때 다 뭐 여건 야건 다 생긴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8조 당과 대통령의 관계. 네. 1랑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고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네.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협력 파트너이자 공동 정치적으로 공동 운명체다 하는 네. 걸 1항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한다. 네. 당정 그 관계 회의가 있잖아요. 그걸 네. 얘기하는 건데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심평 씨는요, 그 저걸 보고 착각한 것 같아요. 그 뭐죠? 대통령 후보자 예. 시절에는 네. 당무 우선권을 갖는다고 돼 있잖아요. 아, 네네. 예.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저렇게 용감한 얘기를 내질러요. 무식하면 네. 용감하다는 얘기는 딱 심평 씨에게 딱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 옛날에 그 이준석이가 대표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됐잖아요. 네네. 당의 대통령 후보자하고 대표가 다를 때는 이제 후보자가 당무 우선권이 있죠. 이거 신조 선배가 말한 건데 네. 심평 교수는 이것도 모르고 저런 논평을 하는지 저분이 그 경북대학 교수예요. 네. 제가 이제 영남대학의 로스쿨 교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 평판이요. 진짜 한마디로 이제 폴립했습니다. 폴립해서. 그러면서 이제 더 저는 심하게 비판하면 거의 관종 오죽하면 이게 옛날에 이용 의원이요. 네. 멘토 아니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씹었다가 또 이게 유리하면 또 칭찬 띄웠다가 이게 뭡니까? 아마 본인이 볼 때는 이게 뭐 그 정도 멘토 이랬는데 한 자리도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그게 섭섭한 건지 도저히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고 너무나 이게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니까 또 이게 어떤 상태인지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참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쨌거나 이 보수 자유보수 진영 이걸 이야기하면 예전에 저는 그 이야기 떠오릅니다.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99가지가 달라도 하나만 같아도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결국 보수의 힘이고요. 우리가 결국 우리가 선거에서 표로서 이기려면 한 표라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하나라도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필요 없다. 그냥 우리가 뭐 선명성만 주장하면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영원히 그냥 야당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결국 우리가 정권을 잡고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정책을 만들고 개혁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수 국민에 필요한 것이고 지금의 그 정치 제도상에서는 하나라도 더 이 표를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마저 뭐 한동훈 위원장이 100% 잘했다는 주장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와서 100일 동안 갑자기 와서 했는데 그러면 죽일 놈 살릴 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이야기인지 한번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 한번 가슴속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뭐 일부에서 그럴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한동훈 위원장 100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옛날 히딩크가요. 국내 감독 들어왔을 때 뭐 5대 0으로 지고 할 때 그때 뭐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런 히딩크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히딩크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다 개선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월드컵 4강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100일 동안에 한동훈이 뭐 신이 아닌 이상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건 이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집권 여당을 그나마 좀 살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하나를 가지고 완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이제 앞으로 여기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신평 씨가 또 이런 거 갖고도 당무를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마이크를 독점했다. 네. 아, 이게 스피커가 하고 only one 한동훈 말고는 없었다. 마이크 독점 얘기를 또 해요. 네. 근데 이것도요. 선거 끝나고 며칠 후인가 한동훈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그 막판에 그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 맡아갖고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안 나서려고 그러는데 선배님께서 흔쾌히 나서 주셔갖고 더욱더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네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막 안 나서려고 그러던가요? 자기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역할을 부탁을 했는데 판세가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서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래. 네. 그러니까 한동훈 나름대로 노력은 한 거예요. 스피커를 뭐 그 마이크를 독점했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좀 나눠 가지기 위해서 여러 역할을 맡기려고 이걸 했는데 그 응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네. 네. 참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공동위원장 뭐 있었지만 이분들 다 자기 선거에 그냥 뭐 해서 지역구를 벗어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참 이번에 힘겹게 그냥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긴 했습니다만 다들 지역 선거가 힘들었고 나머지 분들 뭐 이렇게 보수에 뭐 스피커 할 만한 사람들이 없었고 말이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정책 같은 경우도 보면 다 또 대통령 다니시면서 그 민생 토론회 거기서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뭐 어떤 뭐 제가 뭐 변명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그런 걸 좀 객관적으로 보고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금 한쪽에 과도하게 하시는 부분들 저는요 이재명의 어떤 우리가 상대방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지금 뭐겠습니까? 저쪽 민주당의 전략은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이간질해서 보수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러면서 보수를 넉다운 시키는 거 그거 전략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협조하는 분들 거기에 편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 네. 36 계략이 있잖아요. 36가지. 그 중에서 가장 비용도 안 들고 그 좋은 게 이관계 아닙니까? 네, 이관계. 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을 때려야 된다, 때려잡아야 된다. 네. 또 그 반대도 있어요. 또, 뭐 윤 대통령 요번에 뭐 약간 뭐 양정철 뭐 실망했다, 뭐하다. 네. 한동훈이 대안이다. 윤석열은 뭐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자꾸만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 하나는 한쪽에 동그라미 치고 한쪽은 X표 치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요 이적행위예요. 제가 봐서는 이적행위예요. 이적행위. 그 저들이 지금 이관계를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 모습 보면서. 그 이재명 조국이 좋아할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 정말 좀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심평 교수가 이제 그 조국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된다. 그럼 어른과 아이다. 아이고 참. 아니 물론 이게 그 범죄 능력을 비교하면 상대가 안 되죠. 조국이는 게 연구실에서 하는 게 매일 오리 붙여가지고 줄이 갖다 붙이고 위조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게 범죄가. 그렇죠. 예. 7대 범죄가 다 허위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더 황당한 게 조국이가요. 네. 주식 금지했잖아요. 네. 근데 정경심이가 차명으로 미장원에 아 그러네. 그 차명으로 주식한 사람입니다. 아 맞아. 그다음에 상가부동산 사지 말자 했죠. 네. 정경심이 상가부동산이 서남하고요. 네. 공유로 돼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난리쳤습니다. 조국이 53억 중에 상가부동산이 있다니까요. 참 기가. 그다음에 그 장학금 공정하게 하자는데 조민이가요. 네. 전부 F하고 6억 되는데 그 계속 여스달낀 받았잖아요. 네. 아니 조국이하고 범죄 능력은 비교가 안 돼. 어른과 애 맞아요. 애도 아니죠. 한동훈은 범죄 몰라요. 근데 어떻게 정치에서 저렇게 비유합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심평 교수는 이제
우리 보수 자유우파라 보기 어렵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이러니까 좌파 언론들이 너무 좋아갖고 그냥 계속 좋죠. 써주는 거예요. 네. 봐라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써주니까 본인은 그냥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이번에 적과 어떤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타를 구분하는 겁니다. 즉 네. 적과 우리가 피하, 누구냐 피하를 식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판단하셔야겠지만 정말 저희들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결국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손을 다시 잡고 정말 다시 이 정권을 뚫고 나가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 그냥 함께 하면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따로 하면 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따로 하는 걸 누가 원하느냐? 바로 네. 이재명 조국 세력이 원하는 네. 거예요. 왜 그 세력에게 힘을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다 느끼실 겁니다. 그건 기본 상식이에요. 자꾸 두 사람을 그냥 이간질하는데 모든 전력을 쏟고 있는 사람들 글쎄요. 이게 과연 뭐 책임 규명을 해서 그럼 뭐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잘못했는데 한동훈 위원장 뭐 어떡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전 정말 대안 없는 이런 식의 비판들 이런 거 자꾸 하고 여기에 현혹되게 해서 이런 일 하는 사람들 이번에 우리가 확실하게 좀 이제 선을 긋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 편과 적과 누군지가 좀 분명해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자, 여러분 보시면서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많은 또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